저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그 학생들이 마을을 알아가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넘어서는 활동을 하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마을을 어떻게 하면 더 낫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야, 제가 갖고 있었던 편견이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보니까 일단 저 지금 모든 별로 지금 나온 그 공통점이 보이네요. 노름 우물에는 펜스를 설치해야 되겠다. 공통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그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반영되겠어요, 그렇죠. 보니까.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또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응곡의 그 사례처럼 마을에 관해서도 배우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마을을 위해서 실천해보는 건데 이 과정이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배움과 다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이죠. 관해, 위해 이게 더 확장된 마을 교육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마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역사회의 특성들이 또 잘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응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특성화가 마을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초창기에는 마을의 이곳저곳을 탐색을 해보고 방문해보는 것으로 마을 교육의 가닥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랬던 것에 비해서 그러한 수업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난 지금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상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지금 현재 2021학년도 1학기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시간에 하고 있는 활동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장곡동을 바라보며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지금 국어뿐만 아니라 도덕과 미술과도 연계하고 있고 마을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연계하는 체인지메이커 수업입니다. 평소에 굉장히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장소를 낯설게 바라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교육하고 연계시키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 5년 넘게 마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장곡 노루마루 축제라고 하는 축제인데요. 장곡동 소재의 그 3개 학교하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진행하는 한바탕 축제 놀이예요. 해마다 10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10월을 전후해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재작년이 왜 3.1운동 100주년 기념하는 해였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마을 축제의 주제를 100년 전 그날로 정해보자라고 해서 그 주제를 학교에 수업으로 들여오고 함께 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예. 정미정 선생님도 마을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죠? 네네. 학생들 변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저희는 돌봄 교실 말고도 예. 꿈이 학교와 마을 공부방 등에서 다양한 마을 교육 공동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 교육하고 마을 교육의 큰 차이는 교과서 밖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물론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고 많은 학생들과 일정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마을 교육은 과정의 교육이라서 수업의 주제를 충분하게 탐색할 시간이 있고 친구들과 협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민주 시민의 교육이 장애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을 교육 과정은 이 과정이 네. 중요하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맞는 말인데. 교수님, 이 마을 학교를 꾸려가는 뭔가 좀 이렇게 그것만 좀 전문적으로는 좀 뭐 마을 교육 뭐 활동가 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맡겨두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맞습니다. 엄연히 학교와 지역의 어떤 전문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는 교육 전문성이 있고, 지역은 마을 전문성이 있는 거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학교에서는 마을 전문성이 다소 좀 미진할 수 있고요. 지역은 또 교육 전문성이 다소 미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이렇게 조금씩 보완하면 마을 활동가들이 학교에 오셔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향상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이들을 지역사회로 데려나가서 교육적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보다 더 교육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이제는 필요한 수준이 됐습니다. 지금 정미정 선생님이 그 마을 학교 활동가로 참여하고 계신 거죠? 네네. 원래는 뭐 하셨어요? 원래는 21년차 방과후 미술 강사예요.
아, 미술 강사. 네네. 근데 어떻게 마을 교육 활동가로 참여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예. 방과후 미술 수업을 한 10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방과후 교육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같은 교실에 동일한 시간대에 예전에 계속 배우고 있는 학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새로 신청한 학생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그 교사도 자기 수업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야 그 수업이 좋거든요. 이거는 뭔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더 나은 수업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문화예술 교육을 이제 단편적으로 안 하잖아요. 서로 콜라보 해갖고 많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의 욕심은, 저는 미술 분야에 그래도 전문적인 기량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 분야나 음악이나 다른 분야랑 콜라보하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이제 수업을 기획하고 뭔가 연구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수업을 기획하고 키워가는 이런 수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을 학교에 대한 학교밖 학교에 대한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을 학교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책상 없는 학교. 그게 학교인가요? 네네네. 아니, 책상 없는 학교 같으니까 그러니까. 학생 없는 학교처럼 들려요. 그 텅 빈 교실에서 저희는 아주 행복한 책상이 있죠. 네. 아, 행복한 책상이 네, 있다. 네, 네. 어떻게 그게 조성된 거예요, 이게? 저희는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주변에 있는 엄마들끼리 나는 이래 이런 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뭔가 좀 특별한 걸 해볼까? 아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협동조합을? 네네. 그리고 처음에 협동조합 만들고는 다양한 공모 사업들에 도전을 했고요. 2017년 꿈이 학교에 선정이 되면서 포천시 대표로 제가 영광스럽게 마을교육 공동체 리더자 과정 연수를 받았어요. 리더자 연수 과정을 받는 동안은 마을교육이 진짜 마을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고 아이들과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에 꿈을 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연수가 끝나고 바로 저희는 협동조합 가족들하고 같이 공동육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7년 1년 동안 공동육아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돌봄교실을,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 돌봄교실 운영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는데, 공동육아와 돌봄이 얼마나 다른지, 그 4년 동안 그것들을 배워갔던 여정인 것 같아요. 궁금해지는데, 공부하는 책상은 없지만 행복한 책상이 있는 학교. 뭔가가 있대요. 네, 행복한 책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천에 공부하는 책상 없는 학교, 행복한 책상 있는 학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농장이 가장 분주한 이른 아침. 여기 파모 2이랑 내주시고, 그 다음에 꽃은 어제 이렇게 심었던 거 흙을 다 덮어주셔야 돼. 이곳은 포천시의 책상 없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작은 공동농장인데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하면 일단은 몸이 건강해지기가 좋잖아요. 혼자 집에 있으면, 일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말할 사람도 없지. 여기 나오면 또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마을 어르신들은 한 달에 10번 하루에 3시간씩 소일거리를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는데요. 땀 흘려 얻은 오늘의 수확물은 자연에서 자란 미나리입니다. 수확한 농작물은 주로 반찬 가게로 보내는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하는데요. 미나리하고 머위대하고 작업을 했는데, 주로 계절 요리를 해가지고 그때 제철에 음식 나는 거 가지고 어린이들하고 체험 프로그램 그거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의 배달 장소는 마을에 있는 한 돌봄교실입니다. 특별히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미나리를 쓰기로 한 건데요. 직접 요리를 하는 경험도 학생들에겐 좋은 공부가 되죠. 책상 없는 학교에 오신 여러분과 같이 미나리 전을 만들 거예요.
책상 없는 학교는 2018년 육아 공동체로 시작해 현재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마을교육 공동체인데요. 지역 어르신들이 마을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의 돌봄과 활동 수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많이 참여하나요? 그럼요. 네. 거의 다 참여하는지. 저희 돌봄교실은 교육청 사업이라서요. 저희 입급 정원이 20명이에요. 얘만큼 더 자를까요? 더 잘라. 아이들 가지고 놀 때 너무 좋아요. 보람을 느껴요. 손자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 아이 같은 그런 정이 가고 있어요. 요리 체험 활동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자 마을 선생님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 있잖아요. 미나리는 전 말고 또 뭐 만들 수 있어요? 겉절이로도 해 먹어요. 새콤달콤하게 해서 겉절이도 해 먹고. 전을 부치며 듣는 마을 선생님의 이야기는 학생들에겐 삶의 공부가 됩니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이 미나리전이 완성됐는데요. 맛은 어떨까요? 약간 좀 미나리 맛은 안 나고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서 맛있어요. 오순도순 미나리전을 나눠 먹으며 돌봄교실 간식도 건강하게 해결하는데요. 학생도 마을 선생님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마을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니까 엄마랑 만드는 것 같아서 재밌었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제 꿈은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이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수업하고 가르치면서 제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맛있는 전을 우리만 먹긴 아깝죠. 직접 만든 전을 하나를 안 하던 학생들이 길 건너에 있는 면사무소로 향하는데요. 주변 사람과 간식을 나누며 정을 베풀고 함께 더불어 사는 법도 배우죠. 만들어주세요. 아유, 네, 잘 먹을게요. 요거 초콜릿인데 얼마 안 되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지난번에는 이제 떡도 해오고 이렇게 이제 종종 해와서 정말 그 책상 없는 학교 어린이들한테 정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는 그런 이제 부모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아주 흐뭇하고 정말 아주 행복합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배움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지는데요. 요게 철자야. 천리를 걸으면 다리 무겁다고 해서 무거운 줄.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돌봄교실과 공부방도 마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은퇴한 어르신 등 지역 주민들이 교육봉사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참 갈 길이 멀다 생각했는데 몇몇 아이들이 제가 한 3일 전에 가르쳐준 거를 가져오면은 선생님 건 배웠어요.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이 밖에도 책상 없는 학교는 지역 어르신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도 운영하는데요.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배운 지혜를 다시 학생들과 나누는 선순환 효과도 있습니다. 서로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마을교육 공동체를 꿈꾸고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그 충족감으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과 어른이 만나서 그 행복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죠. 행복은 나눌 때 더욱 커지는 법이죠. 책상 없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김밥집도 학생들에겐 인심이 후한데요. 직접 키운 재료들을 듬뿍 넣어 영양 만점 김밥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바깥에서 나쁜 거 먹지 말라고,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말라고. 사실 거기에 나쁜 것들도 들어있는데 그런 거 안 먹이기 위해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같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고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역과 세대가 어우러지는 교육 공동체의 힘.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삶의 깊이를 더하고 배움을 넓힐 날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기 위한 거다라고 해서 알미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알미 삶에서 왔다는 건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학교 교육은 암과 삶이 분리되었다고 한다면 이 마을 교육 사례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걸 배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단순히 뭐 음식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눠주잖아요. 나누고 나누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람도 알게 되고 이런 배움을 직접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포천 같은 경우는 저도 저번에 강연을 한번 자주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저게 이게 연출용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문화가 좀 포천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포천이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땅은 굉장히 넓고 인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어떤 공무원이나 이런 행정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다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제 공동체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맞아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이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 이런 것들을 많이 마련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 사례 보니까 그 마을 학교에 참여하시는 분이 뭐 지역에 있는 유명한 인사들이 아니라 그렇죠. 어르신들이 네, 맞아요. 참여하시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발굴하신 건가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신 건지. 처음에 이장님 찾아뵈서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송편집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장님은 너무 좋아하셨고 마을에 관에 오시는 분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면사무소도 가고 소방서도 가고 이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마을에 살고 계신 어른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관계를 만들어주면 아는 사이가 되고 그러면은 좀 더 따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가서 마을 어르신들한테 뭐 이거 좀 같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반응은 어떠세요? 저희 어르신들은 정말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의 어르신들 그 마을에 관에 모여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취미나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서 몸에 익히시면서 살았던 세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니까 되게 흔쾌히 좋아서 하셨고요. 뭔가 지속적이고 자연스럽게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했어요. 연구해서 제가 발견한 건 포천시 그리고 각 지역마다 노인 일자리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포천시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2019년부터 이제 마을의 많은 어르신들을 마을 어르신들의 인력을 확보하게 되었죠. 그래서 좀 뭐 학교 이게 지금 뭐 저 책상 없는 학교, 네네. 뭐 그림은 그려져요. 네네. 근데 책상 없는 학교는 가능해도 공간 없는 학교는 이거는 좀 아무튼 이 공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확보를 하신 거예요? 저희는 다행히 마을에 유일 공간이 있었어요. 마을에? 네,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기지 이제 마을회관 건물을 쓰고 있는데요. 평수도 조금 넓어요. 저희는 아래층이 80평, 2층이 50평이거든요. 그리고 그 오랫동안 예전에 이제 독서실로 활용했던 곳이었는데 저희가 들어가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우리 행복동 선생님들이 마을 선생님들이 열심히 쓸고 닦고 누가 봐도 깔끔하고 정리 잘 된 지금의 책상 없는 학교가 됐어요. 아까 정미정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 마을 학교가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밖에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어떤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확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꽤 많을 텐데 포천의 경우처럼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어르신네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그거는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토대적 역량이 축적되는 건데 잘 보이지는 않겠죠. 학교도 성장하고 지역도 성장하는 소위 말하는 시너지가 있는 거고 생태적인 이제 공진화가 이루어지는 좋은 사례인 거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랑 지역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발전하면 학교도 발전하고요. 학교가 발전하면 또 지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좋은 지역은 언제나 예외 없이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열악한 지역은 학교도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지역이 발전하고 싶으면 좋은 학교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바로 세우고 싶으면은 지역이 발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적 활동을 통해서도 정말
보여지는 것 혹은 보여지지 않지만은 정말 가치롭고 훌륭한 기여,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효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들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 마을 교육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좋은 뭐 사례가 있을까요? 네, 뭐 영국에도 그런 뭐 익스텐디드 스쿨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학교가 확장이 된다라고 해서 그 학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사회하고 담을 쌓고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 개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부모들도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학교가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나 또 어떤 웰빙의 그런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2주에 걸쳐서 저희가 그 마을 학교, 마을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더 잘 운영되려면 어떤 제도적 또 교육 주체들이 또 다양하니까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마무리 제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마을교육 공동체 시작은 풀뿌리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문화적인 접근과 함께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접근도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법령이든 조례든 이런 제도적인 노력과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신뢰하고 또 연결되는 이런 문화적인 접근이 보다 좀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연구원님. 이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각자 다른 주체들이 모여서 새롭게 뭔가 마을에서 교육을 지향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마을교육 공동체가 왜 형성이 되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비전이나 목표, 철학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회에는 자신의 재능을 환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또 그 고용노동부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제도가 있어서 전문 능력으로 사회활동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뜻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좀 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마을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 인사 제도가 좀 획기적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해야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지금 현재의 인사 제도로는 좀 관심을 가지게 될 만할 때쯤 다른 지역으로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체계적인 연구와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나온다고 했더니 우리 학교 선생님 한 분이 꼭 얘기해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산 지원을 조금 있던 거를 유지는 못할지언정 줄이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냐. 좀 예산 좀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꼭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 지방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방, 그 사회하고 그 교육이 분리되는 순간 진짜 소멸도 될 수 있는 어떤 위기가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건 낭만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거고 지금 뭐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마을 교육 공동체를 다시 한번 정립시키는데 어떤 우리가 좀 총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교육사회학자 에밀 드리겜은 교육은 사회화 과정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즉 교육은 한 개인이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지, 정서, 행동 요소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이 같이 참여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미래 교육에는 담장이 없습니다. 마을 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를 같이 하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그런 교사가 되고 싶고 그럴 때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